네, 안녕하십니까. 바로 붙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체육 강의. 네, 오늘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자기소개서 13번 문항 분석을 하겠습니다. 네, 3번 좀 짧게 하겠습니다. 자, 네, 이 채널 티콘은 이제 크게 나오고 있는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. 자, 여러분들, 제가 이제 질문방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안 만들 순 없고 일단은 간단하게나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9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준호플로는 약속은 지킨다. 자, 여러분들 저를 전적으로 믿으시면 되고요. 이 문항에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다 인재상을 뭘 쓸까를 고민하고 있을 거다. 자,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다. 그리고 시작 전에 꼭 제 강의는 1.25랑 1.5배속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여러분들, 일단은 여기서의 우선순위는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전문성, 그 다음에 혁신,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이다. 자, 이 우선순위를 택일을 하는데, 자, 왜 그러냐? 자, 여러분들, 여기 안에서 말하는 혁신과, 자, 보세요. 혁신을 선도하는 인재와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나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인재 모두 뭐다? 전문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다. 자,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직무 관련돼서 경제, 법, 건축, 전산 등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재임을 설득하는 것이 오히려 이 자소서에는 더 설득력이 있다. 그러면 또 여러분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. 아, 괜히, 괜히 우리가 전문성을 강조했다가, 잠깐만, 알람이 울려가지고, 예. 강조했다가, 괜히 나중에 발목 잡히는 거 아니냐. 지금 우리 너무 겸손하지 못하고, 이렇게 너무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. 괜히 또 나중에 면접 가서 전문성을 체크받는지 거 아닐까라는 고민을 할 텐데요. 근데 절대 그런 고민 안 해도 되는 게 그 어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담백하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. 그냥 내가 어, 이런 전문성을 엄청난 깊이 있고 이런 뭐 뎁스 있는 뭐 이런 전문성이 아니라 그냥 이런 역량으로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다. 별표 치세요. 자,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그 금융권 준비하는 분들한테 이제 쓰는 포맷인데 준비해온 이제 경험입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한 본인의 역량, 경쟁력, 강점, 노력 등 이제 이런 부분인데, 자, 이런 부분들이 자 이렇게 나열식으로 600자가 들어가는 구조면 될 것이다. 그래서 처음에는 저랑 가장 부합하는 인재상은 전문성입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전문성이라는 게 너무너무 좀 캥겨. 내가 너무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준비한 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 순서는 혁신인 거다. 자, 전문성이 뭔가 이 정도의 내가 썼던 것들을 활동한 게 너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어 그냥 혁신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내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뭐 캠코 어디 질문하였습니다 하는데 연결이 중요한 거다. 자, 이렇게 전문성입니다.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관련된 직무마다 이런 전문성, 뭐 캠코만이 가지고 있는 그 부서 그 특성이 있잖아요. 일반 다른 타 금융권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든지 그런 전문성 키우기 위해 캠코 어떤 직무에 지원하였다. 그리고 그 캠코는 되게 좀 전문적인 게 타 은행권이나 다른 금융권에서 할 수 없는 직무들도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. 뭐 이제 뭐 공공 부동산 중에도 그 공매라 그러야 되나요? 뭔가 정확히 기억은 저도 안 나는데 일단 그런 공매나 그러니까 그 또 앱도 있어요. 여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앱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경매를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그 국가 자산을 경매를 하는 그런 특수 업무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전문성이랑 연결시켜서 이제 자신이 준비되어 온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자신이 그런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거랑 연결시키면 되는 거다.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직무에 지원하게 됐다. 이런 연결이 어쨌든 전문성이 가장 스무스하고요.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나는 혁신이다. 정 전문성을 쓰기가 싫으시면 혁신까지 쓰고 혁신까지도 쓰기 힘들면 사회적 책임을 쓴다.
근데 여기서 그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는 쓰지 마라 라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머지 거를 다 혁신이든 사회적 책임이든 결국 전문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고, 너무 이런 거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그 겸손함을 유지하려고 하지는 말아라. 그래서 구조 자체는 이게 800자 정도일 텐데요.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전문성을 해서 내 이 캠코의 직무랑 연결시키고, 이런 과정에서 내가 준비된 게 뭐냐, 준비한 역량 이게 600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렇게 700자 됐을 때 마지막에 이런 전문성 바탕으로 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, 뭐 어떻게 일을 하겠다 정도로 담백하게 마무리하면 되겠다. 이거는 진짜 뭐 50자든 30자 이내로 쓰고요. 마지막은 이거를 위해 650자에서 670자 정도 쓰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자소서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우선순위를 그냥 정해드렸는데, 이제 주노플루는 웬만하면 전문성을 썼으면 좋겠고요.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면 회사든 어떤 공공기관도 그냥 전문성이고 준비된 사람을 좋아하지, 혁신, 뭐 사회적 체계 이런 것도 좋은 말이지만 우선순위는 전문성이다. 그래서 전문성이 기반이 돼서 혁신이나 사회적 책임도 할 수가 있는 거다. 라고 이제 이런 가정하에 자소서 써주시고, 이렇게 접근을 하거나, 근데 내가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라 이건 도저히 못 쓰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혁신까지는 인정해 주겠습니다. 근데 대부분 혁신을 썼을 때 이런 부분하고 이 앞에 이런 부분을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혁신으로도 이 뒤에가 연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, 혁신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문을 지원했다라고 하고, 내가 이렇게 대학시 이렇게 준비를 해왔다. 그걸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역량이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도 나쁘진 않다라는 겁니다. 자,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급하게 일단 강의를 만들었는데, 이따 9시간 남으셔도 이거 참고해서 만드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질문방에서 물어봤던 게 이 문항을 또 물어보아 주셨는데, 자,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제가 이 빨간색을 쳤는데요. 이 대학교 때 동아리 봉사활동 공모전보다 이 경력으로 일했던 게 더 우선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수를 받고 정식 직원이든 뭐 인턴이든 파견직이든 계약직이든 이렇게 일을 했던 게 우선순위가 있는 거다. 그래서 우선순위로는 정식 직원으로 일했던 경험이고 최우선이고, 그 다음에 인턴 경험이고, 그 다음에는 계약직이고, 그 다음에 파견직이고, 그 다음이 아르바이트인데, 아르바이트는 여기서 빼고요. 파견직까지 써서 그 경험을 여기다가 그 성과를 냈던 경험을 써주든지, 아니면 동아리 봉사활동 대학교 때 했던 거를 쓰면 되는데, 근데 여기서는 최선을 다하여가 키워드인데,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들 중에 가장 힘들었던, 가장 실패를 반복하거나, 아니면 회사 생활이라고 하면은 야근을 11시, 12시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, 한 달이든 뭐 보름이든 일주일이든 긴 기간 동안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. 그걸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, 끈기와 근성, 진념이겠죠. 어떻게 강한 멘탈로 버텨왔는지, 그런 경험이 여기에 맞는 사례가 될 것인데, 그 경험은 대학 시절에 동아리나 봉사활동 공모 정도 되지만, 웬만하면은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회사에서도 정식 직원, 아니면 인턴, 파견직, 계약직 이 순서로 갈 것이다. 근데 가장 키워드는 가장 고생했던 경험을 쓰면 되는데,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과정 중심으로 액션한 것으로 중심으로 써라 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컨셉의 기반으로 우선순위는 회사 생활, 아니면 그 다음에가 대학 생활의 동아리, 이런 공모전 순서로 하면은 될 거다. 동아리나 공모전에서는 공모전이 우선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 문항을 써주시면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급하게 9시간 남았지만 좀 도움이 되드리고자 만들었고요. 또 준호플로 약속은 지킵니다. 자, 여러분들. 네, 여기는 폴로 1, 2, 3에서 이렇게 문 주시고요. 예, 네이버 유튜브도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. 구독은 목표 기업 입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